상하이의 부동산 지도가 바뀜에 따라 중국의 경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사례를 상기해야 합니다. 1989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진 후 일본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골프 회원권 가치는 무려 94%나 급락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기업은 버블 시기 일본보다 더 많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많은 가정과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라에서는 중국이 이미 대차 대조표상 불황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대부분은 국유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국유은행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민간 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가 짊어지고 있지만 신규 프로젝트 중단과 부채 조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붐이 식으면서 가계의 자산은 줄고 있지만 가계 부채 역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조기 상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라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른 단순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채 최소화를 우선시하는 일본 기업들과 달리 중국 기업들 대부분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지적합니다. 바로 인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불황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가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다가오는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재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정책은 재정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민간 부문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하늘에 다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로부터 해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세계의 외신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